요거 혹시 보시기 괜찮으십니까? 요거 제가 카톡으로 이제 요거 풀어보라고, 네, 변시라고 합니다. 변시요. 변호사 시험인데, 그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보고 갑자기 이거 풀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느비에트 빙의해가지고 이제 풀어봤는데, 근데 그냥 느비에트에서 생각나가지고 이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봐도 썩 재미가 없죠. 솔직히 여러분 이거 풀고 싶습니까? 이 오른쪽에 답이 있구나. 오른쪽에 답은 아니고 힌트가 있어요. 오른쪽에. 끔찍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 네. 다 궁금하세요? 자, 요거 다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풀이 들어갈게요. 사실 제가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그냥 설명인 거죠. 이해하기 편하게. A. 갑은 피해자 을을 강간하였다. 이게 그냥 팩트예요. 이건 팩트. 그리고 자, 이제 을은 자기 엄마한테 강간 당했다고 알린 거죠. 너무 당연하죠. 엄마한테. 엄마 나 강간 당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병은 정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성폭력 상담 소장한테 내 딸이 강간당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요 성폭력 상담 소장이 그러면 딸이 강간당했는데 고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고소를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무의식적으로 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강간 사건이니까 그냥 남녀를 두고 봤을 때 여자라고 봤어요. 피해자를 여자로 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편의상 딸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 딸내미 아버지는 와이프한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남자를 찾아가서 따졌죠. 남자는 나 강간했음 그리고 사죄하였다. 자, 검사는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여자애를 불렀죠. 그래가지고 너 강간을 당했니? 뭐 그래가지고 조서를 썼어요. 조서를 한번 썼고 엄마한테 이제 자기 딸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요 조서를 받았고, 그리고 아빠한테는 아빠가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강간을 했니 안 했니 물어봐서 남자가 강간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려줬겠죠. 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검사는 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가 갑자기 부르니까 아빠한테는 내가 네 딸 강간했음 이랬는데 검사한테는 전 강간한 적 없음 이러는 거죠. 그리고 갑은 기소된 후에 공판정 재판 받으면서도 저 강간한 적 없음 이런 거죠.
자, 그 뒤에 검사가 딸내미와 그리고 딸내미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딸내미는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자, 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엄마랑 그리고 성폭력 3당 소장 얘 둘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그리고 검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있죠? 딸내미랑 엄마랑 아빠한테 받은 진술 조서가 있었죠. 요걸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엄마는 공판장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중 증거 능력이 성립한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자, 자기 딸내미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딸내미한테 들었죠. 요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1번. 2번. 성폭력 상담 소장. 이 사람이 이 자기한테 상담 받으러 온 이 엄마 있잖아요. 야, 누군가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우리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요렇게 말한 말이 증거 능력이 있다. 이게 2번이에요. 3번은 자, 을이 검사한테 말한 적이 있죠. 나 강간 당했었음. 그 얘기는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3번은 피해자가 직접 한 얘기죠. 4번. 엄마에 대한 진술 조서 중에서 이게 뭐 소리야? 1번이랑 4번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요 병은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게 1번이고 4번은 검사한테 얘기했던 내용. 검사한테 우리 딸이 강간당했어요. 라고 말한 부분 요게 증거 능력이 있다. 요게 4번. 5번. 자, 5번은 아빠가 검사를 만난 적이 있었죠. 지금 재판장에는 본인이 죽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검사를 만났을 때는 우리 그 가해자를 찾아갔을 때 가해자가 자기 딸내미를 강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까지 박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요게 5번이거든요. 설명도 개 족같으니까 이 인간이 5명이나 나오고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설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기보다 그냥 좀 즉흥적으로 갖고 온 거여가지고 네, 이거 듣다가 자겠죠. 답은 2번이거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거는 2번입니다. 왜냐 그렇다고 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2번 아니면 5번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성폭력 상담 소장이잖아요. A가 있고 소장이 A라고 칩시다. 강간을 당한 게 C예요. 그렇죠? 강간을 당한 사람을 C라 치고 중간에 이제 강간 당한 사람의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B죠. 그래서 A, B 사이에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을 거쳐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해요. 그게 바로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라고요. 끔찍하죠? 느비아트 최고다. 느비아트는 판사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짠. 오늘 해볼 이야기 바로 사실 제목으로 그렇게 띄어놨죠. 자기계발서 의미 있는가? 어때요? 자기계발서라는 게 이 호불호가 대단히 많이 갈리는 장르죠. 아니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다고 자기계발서를 읽는 거야.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들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자기계발서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버튜버가 안 움직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자기계발서 같은 거에 약간 긍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
읽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죠? 왜냐면은, 전제가 틀렸어요. 전제가 틀렸어.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다고 자기 개발서를 읽는 거야. 뭔지 아세요? 인생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팩트는 인생에 참견한 적 없음. 요 두 가지로 반박을 하고 싶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인생에 정답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요. 인생에 왜 정답이 있냐? 인간은 대체로 비슷하다. 첫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자기 인생에는 자기의 정답이 있다. 세 번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은 세 번째는 넘기고, 인간은 대체로 비슷하다. 적어도 자기 인생에는 자기의 정답이 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인간은 대체로 비슷하다. 공감을 유발하는 수많은 매체의 존재, 증거. 안 그러면 저희가 공감을 유발하는 인간이 대체로 안 비슷하면은 공감을 유발하는 수많은 매체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겁니다. 적어도 자기 인생에는 자기의 정답. 말하자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 인생의 정답이.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반박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MBTI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간을 16가지 타입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막 MBTI 결과 같은 거 보면은 막, 와, 씨발 이게 내 얘긴데?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인데? 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거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해도 뭐 예를 들어 인생의 정답을 누군가가 16가지 세상에 사람들이 뭐 한 16명이 있어가지고 16가지의 다른 정답을 내놓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 각각이 MBTI 하나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치면은 충분히 인생에 정답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특별하다. 자신은 나는 그렇게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그것은 조금은 아니다. 인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저를 닮은 사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MBTI가 무려 16가지, 불과 16가지, 걸로 인간을 나눈 것처럼. 그쵸? 근데 이 세상에 자기계발서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계발서가 뭐, 1000권, 10,000권, 이렇게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는 제 인생의 정답이 될 만한 지침서로 삼을 만한 책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인간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인간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돈 안 벌고 싶어요? 대부분의 인간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이 전제에 이 전제를 부정할 정도라면 나는 특별하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듯. 그럼 적어도 돈을 버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자기계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읽어도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자기계발서는 수요가 많죠. 정말
대부분의 인간이 동의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은 저절로 뭐 공급도 많을 거고 상위권 도서의 질적 수준이 높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에 맞는 책을 찾아가지고 읽으면 자기계발서도 본인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인생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생에 정답이 없다. 인생 그냥 좆대로 사는 거지.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진짜. 욜로 같은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살지. 한 번 사니까 잘 살아야죠. 어떻게 잘 살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씨발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아요.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나는 특별하다. 요 생각을 좀 없애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특별하다 생각해야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근데 나는 특별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특별하기 힘듭니다. 왜 힘드냐? 세상에는 60억 인구가 70억이죠, 지금은. 70억 인구가 있고 과거 사람까지 따지자면 뭐 한 2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사람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그리고 뭐 또 해외도 뭐 계실 거 아닙니까? 진시황. 그리고 뭐 또 과거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따지면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따지고 봤는데 우리가 특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왜냐면은 이런 선택받은 인간, 우리가 그 선택받은 인간일 확률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그 운에 따라서 뭔가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운이라고 거죠. 저희가 그 워크숍에 가서 어떤 게임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워크숍 다녀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워크숍에 다녀와서 워크숍에 가서 게임을 했다. 근데 그 게임이 한 70명이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거의 참석한 사람이 한 70명쯤 돼가지고 70명 개인전을 했는데 뭐 이어진 숫자가 많을수록 이기는 게임 대충 요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어진 숫자가 7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이 23개인가? 이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게임이 약간 요런 식이고 최대 이어진 숫자는 30, 최소는 0이겠죠? 약간 요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게임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뭐냐, 불과 우리가 70명이라는 모집단인데 운이 있는 사람은 존나 운이 좋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70억 인구와 그 과거 사람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진시황,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하기가 쉽겠습니까? 특별하기가 힘들단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특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씨발 난 항상 부족해. 난 씨발 이순신 장군만큼 뛰어나지 않아. 맨날 이런 식으로 자기 비판을 하잖아요. 나 왜 저 사람보다 잘나지 못했지? 근데 그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오히려 나 왜 진시황만큼 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잖아요. 존나 부질없는 생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못한 거 가지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 왜냐면 잘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을 사랑해줄 수 있는 그 적은 숫자의 사람이라도 찾으면 좋겠다. 왜냐면 적은 사람은 저를 사랑해줄 수 있거든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계발서 얘기로 돌아오는 건데, 자기계발서란 거는 보통 그래도 꽤 특별한 편인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쓰는 책. 대체로 우리의 인생의 정답에 가까운 사람들이 쓰는 책.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자기계발서가 다루고 있는 어떤 지혜들은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기도 하죠.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진시황,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살았는가, 요런 것까지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보다는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최근에는 좀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기계발서 읽는 거.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참겨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또 실제로 자기계발서 중에서 쓰레기 같은 책들이 많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우리가 거의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책이 족같으면 그냥 책 족같네, 시간 버렸네 이러고 불태워버리면 되죠. 도서관 책임 태우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인생에 참견한 적 없어요. 참견하고 싶게 하면은, 그러면 참견하게 하면 된 거죠. 읽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냥 그 정도 생각입니다. 피파하러 가자. 오늘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제가 오늘 자전거 타면서 생각했던 주제여가지고 할 말이 좀 있기는 있었네요. 근데 맨날 이 정도의 퀄리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깨달음이 잘 안 생겨. 맞아. 근데 그거는 좋긴 해요. 그, 바깥을 진짜 좀 다녀야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하루에 다니는 게 진짜 좋다. 그냥 생각 정리가 되거든요.